네, 안녕하세요. 코인촉입니다. 오늘은 에어드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에어드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에어드랍에 대한 종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나에게 맞는 에어드랍이 뭘까, 그리고 해킹 위험성,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킹 위험성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에어드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치작. 또치작이라고도 하는데, 유동성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달러를 예치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예치하면서 포인트를 쌓고 거기에 따른 에어드랍을 받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작입니다. 거래 기록을 얼마나 남겼냐, 그리고 뭐 비딩 같은 걸 해서 얼마나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냐 등등에 따라서 포인트를 배분받고 거기에 따른 에어드랍을 받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수수료작. 수수료를 얼마나 썼냐, 사고 팔면서 내가 얼마나 수수료를 소비를 했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분배받고, 또 그 거래하는데 볼륨을 얼마나 썼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에어드랍을 받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석 체크작. 가장 쉽기도 하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때도 많습니다. 출석 체크만 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NFP처럼 대박을 터트린 프로젝트도 있고,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채굴 하던가 아니면 노드를 구매하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를 에어드랍을 받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제 NFT 같은 걸 보유하면서 에어드랍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자, 솔라나 계열의 파클입니다. 파클 프로젝트는 이제 종료가 됐고 4월 3주차쯤에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100달러, 4,200달러 정도를 예치를 했고요.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23만 4천 포인트를 쌓았는데, 장외 거래가 중에 100% 팔린 것만 봤을 때 0.0015달러의 포인트당 판매가 됐습니다. 이 한 계정으로만 포인트만 지금 장외가로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445만 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른 계정들도 다 합쳐보면은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 많은 포인트를 받으셨겠죠. 이게 상장을 하면은 얼마에 상장을 할지도 모르고 또 상장 펌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4,200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세 달 정도 넣어놨을 때 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파클이.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비제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달러 이렇게 예치를 해놨고, 요런 거는 또 별로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부품을 얻고 그 부품을 조합해서 이렇게 마이닝 기계를 얻는 프로젝트인데, 요걸로 이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이 셀퍼럴한 계정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요게 나중에 거래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4월에 출금이 가능하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뺄 예정입니다. 퍼퍼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 이더리움 정도 예치를 해 놨고요. 이제 퍼퍼 포인트도 얻을 수 있고 아이겐 레이어 포인트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중 파밍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포인트가 올라가는 구조이고, 또 여기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시면 퍼퍼 이더리움이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리스테이킹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ZK 링크라는, 또 이것도 TG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런 데다가 아까 얻은 퍼퍼 이더리움을 예치하시면 이렇게 ZK 링크의 포인트를 별도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노바 포인트라는 걸. 그래서 리스테이킹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치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치하시면 이렇게 연계된 프로젝트들에 또 예치하고 또 예치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치작은. 네, 요거는 또 이제 코스모스 계열의 알트레이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300개 정도 예치를 해놨고요.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언제 에어드랍을 해줄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하지만 스냅샷도 언제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스테이킹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나중에 먹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을 하염없이 예치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카미노 같은 것도 예치작이었죠. 솔라나 계열의 이제 카미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로우 랜드, 뭐 유동성 제공 등등 본인의 자산을 예치를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카미노 포인트를 줬는데 얼마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6솔라나 8솔라나 정도 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포인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에어드랍이 됐고 이런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는 여기 예치를 많이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고 나중에 상장을 하면은 크게 또 먹여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았죠. 이런 만타 같은 것도 예치하신 분들은 크게 또 맛있게 드셨을 거고, 이런 렌조 같은 것도 또 다른 예치 프로젝트입니다. 렌조에도 예치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아이겐 레이어 포인트도 받고, 렌조 이지 포인트도 함께 파밍이 가능합니다. 예치작의 장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장외가에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에어드랍을 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자산이 많은 분들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트랜잭션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죠. ZK 싱크입니다. 4월이나 5월쯤에 TGE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트랜잭션을 얼마나 남겼고 거기에 따른 볼륨이 얼마를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피를 얼마나 냈고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몇 번 했냐 트랜잭션을 몇 번 남겼냐 그리고 어디 사이트를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내가 에어드랍 받을 수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부정확한 숫자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된 프로토콜에 얼마나 거래를 했고 몇 번의 트랜잭션을 남겼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ZK 싱크와 연계된 이 프로토콜에 들어오셔서 ZK 싱크 체인으로 이렇게 뭐 이더리움과 USDT를 스왑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오비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ZK 싱크 에라 체인으로 거래를 몇 번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에어드랍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계정 작업을 해서 몇 번의 트랜잭션이라도 더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하이퍼레인의 티아 같은 것도 몇 번의 거래를 남겼냐 이런 트랜잭션 작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뭐 많이 있죠. 이런 카나랩스 같은 것도 수압에서 몇 번의 수압을 진행을 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어드랍 할당을 나눠주게 됩니다. 네, 이런 점퍼 같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압을 몇 번 진행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트랜잭션이 남을 거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에어드랍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랜잭션 작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래를 많이 진행을 했냐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이 거래 수수료작입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 진행했던 이 백팩 거래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만 달러 정도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1000달러 예금을 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이렇게 100만 달러 거래량을 채웠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죠. 리워드가 텐서 코인이었는데 거의 수수료만큼만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낙담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시즌 3가 또 시작이 되면은 이 거래량 플러스 시즌 3 거래량 합산해서 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믿고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3도 계속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 퍼프덱스의 블루핀이죠. 이 수익 관련 거래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좀 어느 정도 태웠습니다. 한 여기 수수료 쓴 거를 보면은 거의 89달러, 뭐 1000달러, 380달러, 44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00달러,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이 거래소에 수수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깝죠. 아깝지만 왜 200만 원을 태웠냐? 나중에 이 블루핀이 자체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 200만 원에 할당하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할당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수료를 태웠습니다. 뭐 고래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씩 태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블루핀도 이제 4월이나 5월쯤에 상장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투자한 금액만큼 다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하나가 이 블리츠입니다. 이게 이제 블라스트 D 앱이죠. 이 블라스트 포인트와 골드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 블리츠라는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1000달러 정도 일단 넣어놨는데 요것도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를 녹이고 있습니다. 이제 게시판이 열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포인트를 쌓았는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1000달러 정도 태워놓고 나중에 이제 더 투자를 해서 다계정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본 계정에 더 수수료를 태울 예정입니다. 이 수수료 태우는 작업들은 지금 당장 내 돈이 나가고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작입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출석 체크작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Q&A3였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0계정을 만들었는데 모두 10일에 걸렸습니다. 10일이란 거는 한 IP로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든가 한 거래소 주소에서 여러 지갑으로 자산을 보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10일이라고 걸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어드랍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Q&A3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뭐 한 10만 원 정도 벌었나? 그거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출석 체크작이 굉장히 쉽죠. 그냥 와서 마우스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만 또 그만큼 먹기가 힘듭니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당이 별로 안 나오는 사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유튜브를 보면서 홍보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는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또 알아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Q&A3 전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NFP였죠. NFP는 100계정 만드신 분이 거의 한 10억 정도 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쉽게 벌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NFP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석 체크작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NFP의 명성을 이어갈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출석 체크작이 많이 있죠. 이렇게 웹3고라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클릭만 해주셔서 나뭇잎 모아 가시는 거고 뭐 관련 NFT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포인트만 모아 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게 귀찮아도 나중에 먹여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레드브릭 같은 것도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석 체크라고 볼 수 있죠. 데일리 체크인을 해준다든가 뭐 델리버리 고라는 미니게임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000점 정도 모았습니다. 예전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먹여줄지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뒀지만 많이 모은 분들은 몇만 점, 몇십만 점씩 모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기 힘들수록 더 나중에 맛있게 먹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아이오넷이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를 돌려서 노드를 구동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요것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4월 말에 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여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게 이제 유망하다고 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니맥 같은 거를 사셔서 열심히 몇 대씩 돌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요런 그래스 같은 것도 바이낸스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깔면은 이렇게 손쉽게 채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웨이즈 마켓, 고래 마켓에서 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나중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분류를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치작, 나는 자산이 많이 없지만 시간은 많다 하는 분들은 여러 계정으로 이 트랜잭션을 조금씩이라도 남겨서 최소 할당이라도 에어드랍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다 하는 분들은 거래 수수료작, 그리고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출석 체크라도 하시면서 소량의 에어드랍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의외로 또 대박이 터져서 NFP처럼 많은 걸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나는 다양하게 관심이 많다 하는 분들은 관련 NFT도 보유를 하시면서 뭐 채굴도 하시면서 노드 같은 에이셔 노드, 모모 AI 노드 같이 많은 종류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구매를 하셔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에어드랍을 이제 갖다 파셔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해킹 위험성이란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한 개의 지갑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참여하지 마시고 구글 계정을 최소 두세 개는 만드셔서 자산을 좀 배분을 해 놓으시고, 뭐 예치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1번 계정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 2번 계정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 놓으셔서 참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디스코드,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이제 링크 같은 거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제일 위험한 건 제가 볼 때 디스코드와 트위터입니다. 그쪽에는 링크 한 번만 잘못 눌러도 지갑이 다 털리기 때문에 절대 링크 누르지 마시고, 모든 사이트는 검증된 주소로만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는 링크들은 다 안전한 링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어드랍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른 이견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으니까 같이 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